아마존 열대우림은 흔히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죠. 지구 전체 산소의 약 20%를 생산하고 있고 수많은 자연 동식물의 보고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마존은 그저 울창한 숲과 야생동물 그리고 아마존 강만 존재할 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숲풀만 우거진 아마존 열대우림 한가운데 인구 200만 명이 넘게 사는 대도시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 도시의 이름은 바로 마나우스. 그냥 봐도 이게 열대우림 한가운데 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대도시죠. 심지어 이 도시에는 우리나라의 LG전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공장을 세우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열대우림 한가운데에 어떻게 이런 도시가 생겼는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마나우스는 아마존 열대우림 한가운데에 있는 그저 그런 지역 중 하나였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지리적 위치 자체가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일단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나우스의 위치는 아마존강 유역 중심부에 존재하고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그로강과 솔리모에스강, 아마존강, 이 모든 강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이 마나우스의 자리만 잘 잡는다면 이 세 개의 강이 연결된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그 지리적 이점이 엄청나죠.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지리적 위치가 좋아도 그 가치를 알아봐줄 이들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겁니다. 옛날에는 이 마나우스도 그런 곳 중 하나였죠. 원래 열대우림에 살던 아마존 원주민들만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1600년대 후반, 드디어 이 지역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본 나라가 등장하는데 바로 포르투갈이었죠. 포르투갈은 과거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와 함께 전 세계의 수많은 식민지를 소유하고 있던 유럽 열강이었습니다. 당시 대항해 시대를 맞아 전 세계 곳곳을 탐험하며 그들의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살펴볼 이 마나우스도 그러한 지역 중 하나였죠. 그 중에서 이 지역을 먼저 발견한 포르투갈은 이곳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했고 곧바로 군사기지를 세워버렸습니다. 이게 마나우스의 시작이었어요. 이후 포르투갈은 마나우스를 네덜란드와 스페인 같은 유럽 열강들로부터 아마존 자원을 방어하기 위한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아무리 군사기지라도 역시 사람 사는 지역답게 기지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며 정착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착지가 형성되자 포르투갈은 이 마나우스로 돈 벌 궁리를 하게 되는데 바로 무역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나우스는 여러 개의 강이 만나는 교차점에 위치해 있었죠. 물론 이는 군사 전략적으로 이점이 많지만 무역으로 보았을 때도 큰 장점이 됩니다. 강을 통해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마나우스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 하나인 아마존강을 활용해 열대우림 속에서도 물자와 사람들을 이동시키기 시작했고요. 덕분에 마나우스는 브라질의 다른 도시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무역 허브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후반, 이렇게 무역 기초를 다진 마나우스에 최고의 번영을 가져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전 세계적인 고무 열풍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적으로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기였거든요. 선진국들은 기계를 만들어내고 자동차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고무는 꼭 필요한 재료였습니다. 당장 공장의 벨트나 자동차 타이어만 봐도 전부 고무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마나우스가 있는 이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이 바로 고무나무가 자생하는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나우스의 위치는 온통 고무나무로 둘러싸여 있죠. 세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자원이 주변 천지에 널려 있는 셈이에요. 마나우스 입장에서는 행복의 비명을 질렀겠죠. 마나우스는 이렇게 귀한 고무를 팔아 번 돈으로 순식간에 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도시는 점점 부유해졌고 무역업자들 그리고 고무산업의 노동자들이 모여들면서 도시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죠. 그렇게 1900년대 초까지 마나우스의 인구는 무려 10만 명이 훌쩍 넘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처음에 동식물과 원주민들밖에 없던 밀림에서 한순간 10만 명이 넘는 도시가 된다는 게 신기하기까지 한데요.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 영원히 잘나가는 산업이란 존재하지 않죠. 잘나가던 아마존의 고무 산업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동남아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고무가 서서히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 아마존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던 고무가 대체 왜 갑자기 동남아에서 생산되기 시작한 걸까요? 여기서 그 원인만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1876년 영국의 탐험가 헨리 위켐이 과학 연구를 명목으로 브라질 아마존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과학 연구를 빙자한 이들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아마존 고무나무의 씨앗을 반출하기 위한 것. 헨리 위켐은
아마존에서 고무나무 씨앗 무려 7만여 개를 수집 후 영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묘목들이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동남아 지역으로 배포되어 고무 재배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이 동남아 지역의 고온다습한 열대기후는 고무나무가 성장하는데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오히려 생산량과 품질이 일정하지 않은 아마존의 고무보다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많이 아낄 수 있었죠. 이러니 누구라도 동남아산 고무를 구매할 것 같죠. 그래서 이러한 헨리의 행위를 두고 일각에서는 명백한 생물 해적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하는데요. 이후 동남아산 고무는 모든 시장을 장악했고 이렇게 아마존의 고무 경제가 철저히 무너지며 잘 나가던 마나우스는 한순간 모든 부와 명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찾아오는 경제적 어려움도 피하지 못했죠. 거리는 점점 활력이 없어졌고 도시 곳곳에는 잘 나갈 때 지어놨던 화려한 건축물들만 남았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이를 지켜보고만 있던 브라질 정부가 1900년대 중반 쇠퇴해가는 마나우스를 살리기 위해 좋은 대책을 하나 내놓는데요. 바로 이 마나우스를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하는 것이었죠. 자유무역지대란 쉽게 말해서 특정 지역에서 관세 및 세금 혜택을 제공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특별 경제구역을 말합니다. 보통 정부가 경제 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죠. 마나우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고무 산업을 떨치고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각종 세금 면제 혜택과 더불어 사업을 남미로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몰리면서 마나우스는 해외 기업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죠. 여기에는 우리가 아는 기업들도 많은데 글로벌 기업인 노키아, 지멘스, 사젬에 더해 후발주자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들어오게 됩니다. 정말 엄청나죠? 결과적으로 마나우스를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한 건 죽어가던 마나우스를 살린 신의 한 수였고 마나우스는 이를 기점으로 산업의 허브로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후 앞서 살펴본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이곳에 공장을 세우고 생산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들을 주변에서 구하게 되었는데요. 브라질 전역에서 이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서 마나우스의 인구는 또다시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이에 따라 마나우스 지역 주민들의 소득 또한 빠르게 상승하며 경제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고무시대 이후에 마나우스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렇게 마나우스의 인구는 점점 늘어만 갔고 1900년대 초 인구는 무려 100만 명을 돌파하기에 이릅니다. 아마존 한가운데 100만 명이라니 정말 놀랍죠. 심지어 전자제품, 자동차, 화학 등 글로벌 기업들의 산업활동으로 인해 마나우스는 주요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구글 지도로 본 마나우스의 변천사만 봐도 도시화하고 산업화가 진행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일 정도죠. 마나우스는 이러한 제조 산업들 이외에도 최근에는 다른 산업이 경제 성장을 돕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관광 산업이죠. 아무리 자유무역지대가 있고 다양한 제조시설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마나우스의 지역적 기반은 아마존 열대우림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나가면 온통 정글이고 코앞에 아마존강의 생태가 펼쳐지죠.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이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솔리모에스 강과 네그로 강이 만나는 장면인 이 물의 만남은 지역 자연경관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신기하죠. 퇴적물을 잔뜩 싣고 오는 솔리모에스 강의 흑빛 갈색과 숲의 낙엽과 식물 찌꺼기의 분해로 만들어진 네그로 강의 검은색이 만나 이런 장관이 펼쳐진다고 해요. 이외에도 마나우스는 아마존의 정글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통해 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죠. 이렇듯 마나우스의 든든한 관광 산업까지 더해지면서 도시와 인구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고요. 마나우스의 인구는 얼마 전 아주 기록적으로 무려 200만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아마존의 기적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렇게 기적적인 성장의 이면에는 항상 부작용도 따라오기 마련이죠. 마나우스가 해결해야 하는 요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건 환경오염 문제죠. 수많은 기업과 공장들이 생기고 경제가 성장하는 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조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 폐기물은 주변을 병들게 만들었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아마존강에 그대로 버려지고 있고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은 대기 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기질이 나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죠. 이 외에도 지구 환경 변화로 인해 아마존강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충분한 물을 공급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차질을 빚게 되었죠. 심지어 이 문제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 마나우스 공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했을 정도입니다. 이 외에도 열악한 주거 환경과 기본 인프라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마나우스의 발목을 잡고 있죠.
지금까지 아마존 한가운데 존재하는 대도시 마나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울창한 밀림 한가운데 이렇게 발달한 대도시가 생겼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데요. 고무와 자유무역지대로 계속되는 전성기를 맞이했던 것처럼 마나우스가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다시 제3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